네, 안녕하세요. 제이리스의 장정훈입니다. 자, 오늘 국산차 기아자동차의 중형 SUV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아닙니다. 가솔린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3,274만 원의 기본 가격을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 추가가 되어 있는 옵션이 있죠. 일단은 등급은 시그니처 등급입니다. 가장 선호를 많이 하시는 등급 중 하나이죠. 자, 오늘 영상 보시면 아마 좋은 내용들 굉장히 많습니다. 노블레스냐 시그니처냐 고민하시는 분들 오늘 저희 영상 보시면 도움 정말 많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차량 같은 경우에는 가솔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옵션 같은 경우에는 4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스타일, 그리고 모니터링 팩, 파노라마 선루프, 그리고 크렐 사운드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시트 옵션, 그리고 빌트인 캠을 뺀 나머지 풀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현재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스타일 옵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LED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기본적인 LED보다 더욱더 밝은 LED가 들어가 있다라고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사실 모르겠어요. 제 영상 보시면은 그 전에 이제 보시면은 하이브리드 화이트 하나를 찍었었죠. 화이트 차량을 찍었었는데 그 차량에도 이제 옵션이 대량 들어가 있지만 그 차량은 노블레스고 이 차량은 시그니처인데 확실히 확연하게 달라요. 시그니처가 확실히 좋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전면 딱 봤었을 때는 다른 점이나 이런 것들은 크게 볼 게 없습니다. 하지만 측면을 가게 되면 더욱더 많이 변하는 점이 있으니까 그 중 하나는 휠인데요. 이따 잠시 보여드리고 간략하게 전면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전면 그릴 블랙 하이그로시로 되어 있고, 바디 자체 컬러감이 화이트로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이제 투톤스러운데, 블랙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 밋밋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긴 좀 그렇고 굉장히 좀 포스가 있습니다. 스포티지에 이런 포스를 가지고 있나 싶을 정도로 전면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포스가 스포티지에서 어느 정도 만날 수가 없는 포스를 스포티지에서 느낄 수 있다는 말씀을 끝으로 측면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전장 길이 보시게 되면 4660mm의 전장 사이즈를 가지고 있고요. 180마력의 27토크라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중형 SUV에 나쁘지 않은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빌트인 캠과 시트의 옵션을 뺀 나머지 풀옵이기 때문에 보시게 되면은 스포티지에 외형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옵션들은 다 들어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그중 하나 휠입니다. 휠 같은 경우에는 그래비티 전용 휠은 아니지만 시그니처에는 이런 휠이 들어갑니다. 일반적으로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18인치가 끝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가솔린에는 이 19인치 휠의 디자인이 들어가는데, 확실히 요즘은 이렇게 투톤으로 휠을 많이 뽑아내는데 이 휠 자체의 디자인이 제가 봤었을 때는 굉장히 탁월하고 이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모니터링 팩이 들어가 있는 옵션들이 있다 보니까 터치식으로 이렇게 이제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버튼들이 아니라 이제 터치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걸 한번 봐주시면 되는데, 이 바디감 자체가 화이트였던 차량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하단부가 블랙 하이그로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약간 블랙과 화이트의 투톤의 조합이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차량 자체가 블랙이다 보니까 굉장히 그냥 한 톤으로 나오다 보니까 옆면 자체도 굉장히 포스가 있는 차량이라고 많이 느껴지고 있는데, 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소 아쉬운 점은 이 B필러가 플라스틱이라는 점이 굉장히 아쉬워요. 사실 이걸 블랙 하이그로시로 바꾼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차량 금액이 엄청나게 높아지거나 그러진 않을 텐데, 이런 점들은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리고 A필러 상단 부분 같은 경우에는 보면 고무로 되어 있고 하단에는 무광 크롬으로 되어 있는데, 오히려 그냥 색깔을 하나로 맞췄으면 더욱더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후면 바로 한번 가보시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후면을 한번 와봤는데요. 후면 같은 경우에도 보시게 되면 테일램프 기본적으로 설명드릴 건 없을 것 같고, 그냥 다소 그냥 좀 아름답고 그냥 좀 약간 새끈하게 나왔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이 외장 컬러를 화이트로 하다 보면은 이 블랙 하이그로시가 이렇게 한 줄이 가 있는 게 정확하게 보이는데, 이 바디 자체가 블랙이다 보니까 그게 정확하게 보이지 않는 점들은 좀 다소 아쉬운 부분들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굉장히 많이 갈릴 것 같은데, 화이트 바디를 하면 하단 범퍼가 블랙으로 나옵니다. 블랙으로 나오기 때문에 뭐야? 진짜 투톤 같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겠지만, 블랙 컬러로 하게 되면 원톤으로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그냥 스포티지의 블랙의 후면이네, 이렇게 느껴지실 겁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봤었을 때는 화이트 바디에 약간 투톤의 믹스 매치가 조금 더 좋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 같은 경우에는 머플러 팁이나 이런 부분들은 따로 없고, 그냥 이제 디퓨저나 이런 것들이 조금 그래도 어느 정도 디자인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가공이 좀 되어 있기 때문에 디퓨저도 그렇고 이 옆을 보시게 되면은 어느 정도의 입체감을 주었기 때문에 스포티함이 정말 이제 사회 초년생분들이나 아니면 SUV 아니면 차량을 처음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사시는 차량 중에 하나인데, 그런 분들의 이목을 집중하기 위함은 정말 충분한 디자인이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렁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전동 트렁크가 삽입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트렁크 규격
사실 스포티지가 전 세대에 비해 지금 굉장히 인기가 많은 이유 중 하나는 차량 크기 자체가 커졌어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스포티지의 규격이 아닌 스포티지이지만 규격이 커짐에 있어서 실내랑 트렁크가 조금 더 넓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육안적으로 미친 듯이 엄청나게 넓어지진 않았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은 정말 충분한 트렁크 규격까지도 가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그냥 뒤에서 폴딩까지도 이렇게 가능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좋은 옵션을 지향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한번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실내 스포티지 한번 시그니처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 스포티지라는 차량 자체가 뭐 외형은 다 똑같다 보니까 뭐 설명할 게 많이 없는데, 이제 노블레스랑 다른 것들, 이런 것들을 한번 설명을 한번 해봐드리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 노블레스의 드라이브 와이즈 12.3인치 내비게이션 하이테크 옵션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커브드 모니터도 되어 있고, 그리고 내비게이션 옵션도 가지고 있다, 그렇게 한번 봐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시그니처에 딱 들어가는 옵션들이 있어요. 어떤 옵션들이 있냐면은 동승석이랑 2열,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 이제 윈도우가 파워 윈도우 이제 가능하고요. 그리고 살짝 보이는 앰비언트 라이트, 그리고 우드 그레이 가니쉬가 있는데, 요게 뭐 조금 뭐 고급스럽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크래시 패들 리얼 스티치라고 있는데, 뭐 이게 패들 스티치가 이 앞에 스티치 요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뭐 이 옵션이랑, 그리고 진짜 대망의 옵션이죠. 사실 이거를 대망의 옵션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없는데, 운전석 메모리 시트, 그리고 시동을 끄게 되면 이제 이지 액세스, 이제 시동을 딱 껐었을 때 운전석이 뒤로 살짝 가면서 내릴 수 있게끔 편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옵션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뭐 파워 윈도우 요 정도가 있는데, 이 옵션들은 노블레스의 풀옵션을 아무리 때려 넣어도 이 옵션은 추가가 안 됩니다. 그냥 시그니처의 기본 옵션이기 때문에 이런 옵션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무조건 시그니처로 가셔야 됩니다. 하지만 나 이런 옵션이 필요가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신다, 그래,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노블레스의 옵션 한두 개 정도 넣으시면 되지 않나 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나오는 시트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이 시트가 싫고 옵션을 추가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제 요게 퀼팅 시트로 바뀌는데, 웬만하면은 시트까지 추가하는 게 조금 더 좋지 않나,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나머지는 다 똑같은데, 이번에 이제 스포티지에 새롭게 개입이 된 이 옵션들은 이제 터치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한 번을 누르면 맵, 밑에를 누르면 이제 공조 시스템을 만질 수가 있는 거고, 그 하단에는 이제 기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조그 다이얼 방식으로 나와 있고, 그리고 기본적인 옵션들이 다 들어가 있다. 통풍 시트, 열선 시트, 핸들 열선 다 들어가 있고, 드라이브 모드 이렇게 다 돼 있고, 뭐 기본적인 옵션은 하이브리드 노블레스랑 여기 밑에는 다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정말 다소 아쉬운 건 블랙 하이그로시로 되어 있다는 거는 정말 다소 아쉬운 게 아니라 정말 많이 아쉽습니다. 하지만 이 우드 트림 같은 경우에는 정말 고급스럽게 나왔다라는 거는 정말 이거는 인정을 해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이 중형 크기의 SUV가 뭐 뒷좌석에 옵션이 얼마나 있겠냐마는, 뭐 기본적으로 워크인 디바인스는 뭐 당연히 뭐 노블레스에도 있고 시그니처에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시트 포지션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이제 시트 포지션을 나한테 맞춰가지고 이렇게 수동이지만 조절을 할 수 있다. 거의 누워서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이 90도의 각도까지도 유지가 되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운행을 하면서 이제 뒤에 있으시면 이제 되게 이제 편안하게 가시던가, 아니면 좀 허리가 많이 아프다 그런 바른 자세를 이렇게 하거나, 이런 수동 시트까지도 있다 보니까 이런 점들은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파노라마 선루프 같은 경우에는 노블레스에서는 115만 원이 추가가 되고 시그니처에서는 110만 원이 추가가 되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어떤 거냐, 시그니처 같은 경우에는 LED가 무조건 기본으로 들어가요. 하지만 이제 노블레스에서는 기본이 아니기 때문에 파노라마 선루프를 넣으시면은 LED가 함께 들어갑니다. 이 LED가 함께 들어가기 때문에 이 LED 같은 경우가 추가가 되고, 시그니처는 기본이기 때문에 5만 원이 빠진다. 그래서 110만 원에 이제 추가 요금으로 만나볼 수 있는 파노라마 선루프다 라는 말씀을 끝으로 차량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그니처 등급의 스포티지를 한번 이렇게 가솔린 리뷰를 한번 해봤는데요. 곰곰하게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노블레스보다는 솔직히 얘기해서 시그니처가 훨씬 좋다, 시그니처를 선택하는 게 낫지 않겠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이러한 옵션까지는 필요 없고 노블레스에서 옵션을 넣을 필요가 많이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은 노블레스로 가시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굉장히 많이 느끼는 게 뭐냐, 야, 이거 굳이 하이브리드까지 해야 되나, 이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연비 차이가 그렇게 많지 않고 차값이 많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운행 키로수가 많으신 분들은 하이브리드가 훨씬 좋고요. 하지만 운행 키로수가 굉장히 적으신 분들은 그 하이브리드의 뽕을 빼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키로수가 많으신 분들은 하이브리드 적극 추천,
만약에 키로수가 굉장히 적다, 1년에 2만 킬로도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은 가솔린으로 가시는 게 훨씬 유리하고 차량 가격도 싸고 전체적인 차량 가격을 약 3년 정도 계산을 해봤었을 때는 가솔린이 훨씬 저렴하다라는 말씀을 끝으로 오늘의 영상 한번 마무리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오늘의 영상 마음에 드셨다라고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리스 장기 렌트 진행하실 거면 제이리스로 문의 주시면 보다 기분 좋은 출고 오기로 약속드리며 오늘의 영상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